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달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주식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언제 가져가야 하는지, 익절 타이밍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특히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간단히 좀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현재 70%의 주식 비중 그리고 30%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제가 항상 현금은 30% 비율 30에서 35%는 꼭 가지고 계셔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를 바이더 딥에 그리고 그에 준하는 그때에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워렌 버핏 얘기를 말씀드렸죠. 물이 다 빠진 후에 누가 다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현금 30%, 그러니까 팬티는 입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현금은 고지고대로 캐시가 아닌 BIL 단기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매달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을 말씀드리자면은 주식의 70% 대략 한 7천만 원이 있다고 하고 현금 30% 3천만 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주식이 굉장히 강세장이라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식은 1억이 되고 현금은 그대로 3천만 원이지만 주식 비중은 80%, 9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이 80%가 됐을 때 꼭 10%를 빼서 7대 3으로 맞춰야 될 필요는 없지만 다만 5%라도 빼서 75대 25 정도 만들고, 근데 또 주식 비중이 올라가면 그때는 조금 더 부분 익절을 해서 현금 창고에 다시 또 넣어두는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해야 하고, 반대로 약세장이다. 약세장일 때는 어때요? 주식 비중이 줄겠죠. 7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 근데 사실 7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 되기까지는 굉장한 약세장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하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주식은 5천만 원이 돼요. 네, 현금은 3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아까랑 반대겠죠? 주식은 비중이 줄고 현금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떤 단기 과매도 상태일 때 이 현금으로 싸게 또 주식을 사고, 한 번 더 과매도 상태가 되면은 다시 주식을 사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다 끝내고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주식 비중이 더 커지겠죠. 또 단기 과매수 상태일 때 조금 익절을 해서 현금 창고에 넣고, 또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또 주식이 올라서 단기 과매수가 되면 다시 현금 창고에 익절을 해서 현금으로 넣어놓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1억짜리 포트폴리오가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서 또 그게 다시 비싸지면 또 익절을 해서 또 쌀 때 주식을 사고, 그래서 계속 내 1억짜리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더 커지는 겁니다. 1억 2천, 1억 5천, 1억 9천, 2억 4천, 2억 8천, 3억 4천, 4억, 4억 8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방법을 무한 반복해서 스노우볼을 계속 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아껴 쓰고 남은 현금을 계속해서 현금 창고에 넣어두고, 그리고 원달러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 달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 내 전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불안해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미국 주식은 싸진다.
그러면 다만 한 번에 몇 천만 원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내가 아껴 써서 모은 원화로 더 싸게 주식을 살을 더 붙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길게 놓고 보면은 원화 대비 달러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달러가 이렇게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으로 조금씩 원화 대비 빠지는 것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혀.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다. 우리가 계속해서 장기간 10년 이상 스노우볼을 굴려나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밑거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굳이 어떤 매일매일 보는 내 전체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거는 이런 식으로 살을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덧붙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살을 계속 붙여서 점점 뚱뚱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 기본이 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건 좋은 종목을 사야 한다. 언제? 좋은 저점에. 요 두 개만 갖춰지면 되고, 그리고 이 좋은 종목은 뭐 저를 비롯해 여러 그루들이 사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되겠죠? 아니면 S&P 500 혹은 어제 제가 우연히 찾은 IDCC 같은 이런 좋은 종목들을 이런 매수 타이밍에 잘 사게 되면은 그게 내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저점은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요. 정말 쉽죠? 이거를 뭐 3배 레버리지를 정확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이걸 단기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제가 가끔 보면 안타까운 게, 자, 내가 1억으로 주식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으로 뭐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1억이 1억 5천이 됐어요. 1억 5천이 됐는데 꼭 이런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주변에서 본 건 BMW를 삽니다. 7, 8천만 원 해요. 이걸 사면은 그럼 내 포트폴리오는 7천이 되겠죠? 내 포트폴리오는 7천이 돼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는 100% 현금이겠죠? 100% 현금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로 다시 합니다. 이걸로 다시 하는데 반토막 나요. 반토막 납니다. 4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나는 왕창 줄어든, 그것도 포지션도 없는 현금 4천만 원짜리 포트폴리오와 매달 엄청난 유지비가 나가는 BMW 한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돈이 번 게 오히려 마이너스다. 내 인생의 마이너스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저는 제 주변에 있던 한 사람의 얘기인데 정말 기가 막혀서, 이거를 내가 이때 단타를 잘 쳐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BMW를 샀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제 눈에는 정말 어리석구나.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는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말 큰 돈, 정말 적게는 뭐 20억, 30억, 그리고 종국의 목표로 하는 100억을 10년, 20년 투자하면은 저는
분명히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조금 이제 여기서 심화해서 디테일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2023년 12월 28일 주식은 널다 저의 포트폴리오를 좀 원형 도표로 해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 19.55%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 리스크와 그리고 가치주 어떤 배당주의 어떤 바닥을 찍는 그런 하락에 거의 바닥에서 산 그런 아주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주에 대한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뭐 비만약에 대한 이제 그 코카콜라에 대한 하락, 그래서 그 바텀에서 샀던 어떤 포지션, 그리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는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코카콜라 같은 그런 굉장한 바텀에서 산 건 아니지만 꽤나 유의미한 바닥에서 샀던 포지션. 그래서 사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좀 비중은 큰 편이에요. 큰 편인데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지금 저는 나스닥에 대한 조정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단기에 올지 좀 후에, 꽤나 후에 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스닥에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나스닥의 비중을 이렇게 사겠죠. 뭐 예를 들면 나스닥 비중 한 30%를 산다. 그러면 이제 지금 BIL 현금 같은 경우 단기 채권 48%인데 이제 48 빼기 30 하면은 이제 뭐 18%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 창고를 또 좀 채워야겠죠.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좀 채우고,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서 또 채우고. 근데 만약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지금 뭐 경기 침체가 나온다 해서 빠지면, 지금 일단은 뭐 이 BIL에서 옥시로 또 돈을 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때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나스닥에 대한 포지션만 이제 잡으면 저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고 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무한 반복하는 이 방법으로 계속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불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보다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죠. 근데 꼭 종목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뭐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기간에 어떤 좋은 종목이 외부 요인에 의해 굉장한 바텀을 찍는 그 지점을 잡으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이제 반려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경쟁 우위에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그 우위가 지속 가능한지, 이게 가능하다면 어떤 종목이라도 되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운 좋게 찾은 IDCC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되나요? 물론 됩니다. 물론 되지만 우선은 러셀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이 기타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 기타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잘 주식을 해나가면 뭐 10년, 20년 계속해서 해나가면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작은 돈이 모여서 분명히 큰 돈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난 당장 뭔가 되고 싶어, 내 인생 배팅할 거야 해서 작은 돈을 갑자기 큰 돈으로 만들려고 극도로 낮은 확률에 내 인생을 배팅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아주 높은 확률로 될 수 있는 작은 돈을 모아서 큰 돈이 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 유튜브 채널을 삭제했던 이유도 제가 너무 과감하게 배팅했던, 물론 2022년도에 하락장을 피했던, 그리고 숏으로 먹었던 이런 레버리지 영상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전 채널, 원래 있던 채널이 한 달에 뭐 편차는 좀 커요. 50에서 150만 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뭐 레버리지라든지 약간 리스크가 큰, 그리고 제가 저점을 잡는 데에 대한 자신감으로 너무 선물까지도 방송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와 똑같은 시간에 투자를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시간대에 투자를 해서 손해보는 분들의 원망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다만 한 달에 이 광고 수익을 벌자고 너무 많은 분들에게 리스크 있는 방송을 하는 게 뭐 굉장히 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채널을 삭제를 했던 거고, 계속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어떤 눈이 확 뜨이는 계기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이런 주식 투자의 개념을 좀 정립을 제 머릿속에 해서 투자의 방식도 바꾸고, 그리고 제 강점도 살리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유튜브 채널을 다시 개설을 하고 했던 겁니다. 이 50만원, 150만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께 폐를 끼치는 게 너무나도 싫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 높은 확률로 다 잘 될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찰리 먼거, 워렌 버핏과 거의 비슷한 이런 투자를 정립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채널을 만든 겁니다. 제 채널이 아마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거는 뭐 필요 없고, 구독자 한 500명 정도 뭐 이런 방식을 같이 하겠다라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만 다만 그래 좋다, 주달이랑 해볼 수 있겠다 하는 한 대략 한 500분 정도 같이 해서 유튜브 이제 닫진 않을 거예요. 절대 닫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서 훗날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돈을 많이 버시면 그때 맛있는 거 하나 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갑자기 말미에 좀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주식을 매도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해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은 뭘 해야 될지 아직 생각은 못 해봤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생각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